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다가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못 뚫었어요. 예. 못 뚫고 그냥 이런 이제 양봉 형태를 보여주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약간은 아쉬웠죠. 어제 만약에 뚫었더라면은 좀 더 폭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양자주는 그나마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양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대부분 올랐고 실스크만 약간 빠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어제 물리신 양자에서 물리신 분들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더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급등세 속에서도 굳건한 양자주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CES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젠슨 황이 그 기조 연설을 한다. 그래 가지고 굉장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자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자주도 역시 그 CES 관련주에 포함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굉장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죠. 반면 인제 테슬라는 하필이면 또 아다리가 잘못 걸려 가지고 21선을 뚫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못 뚫고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빠진 자금이 아마 대부분은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AMD, TSMC, 뭐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폭등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전체로도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그다음에 인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죠. 돌파를 했고 D-Wave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4% 까지 아마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인제 양자주를 제가 그 시총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뭐 클래스 자체가 다르죠. 나머지 인제 중소형 주주들하고는 다르고 현재 리게티가 그 시총은 제일 높죠. 그다음에 인제 아이온큐, 뭐 D-Wave, 퀀텀, 그다음에 이제 실스크 요 순으로 가는데 어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스크만 빠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실스크가 일단은 시총이 제일 작습니다. 작아서 이제 사실 거래 대금이라는 게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인제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양자 쪽에서 빠진 자금이 인제 어디로 갈 것이냐. AI로 많이 갔죠 어제.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이 양자주를 이런 식으로 인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놨다면 가장 먼저 빼는 종목은 시총이 제일 낮은 종목 또는 가장 리스크가 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실스크가 변동성으로 보나 리스크로 보나 뭐 그 시총으로 보나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실스크에 있는 돈을 많이 빼서 엔비디아로 가지 않았을까 요런 인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에서 수백만 대의 스마트 계량기에 선정이 됐다."라고 장착할 업체로 실스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인데도 어제는 어떤 수급적인 문제에 의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스크도 역시 분봉을 한번 볼게요. 예. 장중에 인제 몇 달러인가요? 장중에 $9.5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이 양봉에서 내가 팔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들어가자 하고 인제 꼭지에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3 분 봉상에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인제 $9 대 어제 물리신 분들은 매매 방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인제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간불이 켰다고 이 랠리가 지속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타 섹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테슬라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AI가 같이 간다면 양자는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장 전체적으로 좀 빠지거나 아니면 그 주도주들이 좀 빠진다 할 때는 양자주들이 폭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폭등한 그 시세가 그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AI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온다? 그럼 양자 쪽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약간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관망이죠. 여기서 관망이에요. 관망을 해야 될 때 가장 그 매수 욕구가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잡으신 분들은 어제 아마 10% 정도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주 전반적으로도 어제 예
종가 기준을 다 갔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나는 왜 물렸을까?' 요거를 잘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아이온큐 보시면은 아이온큐가 큐비텍 인수로 양자 네트워킹의 날개, 주가가 급등했다. 양자 컴퓨팅 선두기업 큐비텍 기술력을 흡수했다. 국방 금융 에너지 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제 기술적으로 어떤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주가 급등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인제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 양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차세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기술이 되겠죠. 양자 인터넷 구축을 또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수로 아이온큐는 큐비텍의 여러 가지 60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에 의해서 아이온큐는 이렇게 장중에도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게 됐고요. 아이온큐가 인제 신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인제 주가가 50 에서 70 레벨 사이 고 밴드 내에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어 종목은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21 선에서 빠졌을 때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는 거. 예. 요런 거를 봤을 때 그 싹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1억 달러네요. 11억 달러. 그럼 한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5 대장 중에서 인제 실스크만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인제 돈을 뺄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 실스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가장 시총이 낮고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어떤 그 테마의 움직임이 테마의 이동이 나타날 때는 가장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환호할 때 '내가 가진 물량의 일부를 반드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환호하는 타임 쭉이 막 터져요. 시세가 막 이렇게 4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막 터져요. 그 호가창을 보면 그 광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내 매매 방법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저가에 매수를 못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그 섹터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떤 테마 전체를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저가에 들어갈 수가 없죠.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놓쳐?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영원히 인제 해결을 못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테마가 계속 연달아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내가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뭔가라는 그게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사이트라든지 개인적으로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HTS라든지 요런 쪽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양자 그다음에 AI 자율주행 로봇 요런 식으로 인제 해 놓으면은 주도 섹터에서 움직임이 한눈에 인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방산이라 드론이라든지 UAM 전기차. 요런 식으로 순서를 정리해 놓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그게 인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 흐름을 항상 보고서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일봉이든 분봉이든 불이 붙기 시작할 때랑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인제 다 타고 이제 잿더미가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맨 꼭지죠. 거기서 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찰하고 확인하고 난 후에 내가 컨펌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그 네거티브한 그 시그널을 잘 알아채서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음봉이 사고 양봉이 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스크 차트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실스크 보시면은 이게 11 선을 딛고 있다라는 게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11 선이 요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11 선에서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때,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때, 양봉 다음에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 요런 식으로 아 이평선을 딛고 반전을 할 때 반등을 할 때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보기가 힘들다라면은 음봉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정말 수많은 조정을 주거든요. 분봉상에서도 수많은 조정을 주는데 왜 하필 이렇게 꼭지에서 내가
사야 되는지 고거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